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가죽이 들어간 한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죽을 뜻하는 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죽피, 가죽혀, 가죽위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가죽위, 최고로 좋은 가죽이라고 표현하는 이 위자 들어간 한자 쭉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한자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혹시 제 책이 있으신 분들은 415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혼자 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도 조금 보여드리고 설명도 하는 거 있으니까 책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없으신 분들은 쭉 그냥 보셔도 술술술 넘어갑니다. 시작할게요. 가죽이 들어가는 거 다룬 가죽, 잘 다뤘다라고 해서 가죽 위라고 하는데 앞에다 수식으로 다뤘다라는 표현 쓰고요. 클위, 지킬위, 둘레위 한자 있습니다. 다 위로 끝나지요. 시즐 위, 어긋날 위, 오기름 위, 햇빛 위 이렇게 다 위위위 있습니다. 갈대 위, 대궐, 작은 무늬, 꺼릴 위, 패슬 휘. 자, 위에서 휘자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다룬 가죽이 에워쌀 위, 둘러쌀 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이버에 그림을 봤는데 설명이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삼각이 있으면 보초를 쓰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발 모양과 아래에 있는 발 모양이 서로 이렇게 달라서 방향만 다르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성곽이 될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중요한 땅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봐서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 바에서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애워싸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예인들 갈 때 얼마나 많은 보디가드들이 붙습니까? 누가 뭐 할까봐. 또 대통령 와봐요. 엄청난 경호를 하지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이나 주요 지역을 포위하여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가죽이자의 쓰임을 보면 위편삼절이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데요. 가죽끈으로 엮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번이나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겠습니까?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 책을 맨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 독서에 그렇게 힘썼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공자. 공자가 주역책을 정말 좋아해서 위편삼절한 책 중에 유명한 책입니다. 가죽끈으로 묶은 것이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면 정말 몇 번을 봤을까요? 수억 번을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신 책 있습니까? 제 책을 좀 그렇게 보면 좋겠는데요. 그럼 다 외우실 텐데. 자, 위편삼절 독서에 힘쓰는 것들 이 가죽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다가 사람인을 붙였습니다. 다른 보통 사람보다 다른 위대한 사람을 우리는 가죽옷을 입혀서 그 사람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또는 그 사람들은 가죽옷을 즐겨 입었는데요. 산적들 한번 생각하시면 보시면 뭐 호랑이 가죽 입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이 대장이잖아요. 가죽옷을 입은 사람, 천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서 큰 사람인데요.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인전할 때 쓴다거나 위대하다거나 위협하다거나 뭔가 대단한 사람 할 때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옆에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걸어 다닐 때마다 단일행 갈 때마다 지켜야 됩니다. 양쪽에 보초가 엄청 썼습니다. 좋은 가죽을 입고 다니는 귀한 사람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지킬 위 이런 보호 받아본 적 있으니까 TV에서 보는데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유를 지키는 보디가드가 더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무 묵묵하게 항상 이렇게 이어폰 끼고 마이크 갖고 무서운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유가 어떻게 될까봐 막 이렇게 해주는, 정말 아빠처럼 오빠처럼 보디가드 해주는 장면이 다른 사람 카메라에 잡혀서 유행하면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말 많이 잘 지키고 듬직하더라고요. 좋은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귀한 사람 우리가 보호합니다. 방위하다, 호위하다. 위성이라고 해서 그 별 주변의 위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인공위성이라고 할 때 쓰는 위성입니다. 에워싸다, 둘러싸다를 이제 완전 네모로 만듭니다. 이 네모는 나라 국자의 옛날자기도 하지만 에워쌉니다. 에워쌌죠? 뭘요? 아주 귀한 가죽을요. 귀한 가죽을 지키기 위해서 에워싸서 지킵니다. 범위, 주의, 포위, 포위로 외우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지켜요. 진짜 가죽이 비싸고 좋은가 봅니다. 자, 그 다음 한자는 시즐 위자인데요. 앞에다가 실, 가는 실, 가죽 위자입니다. 가죽으로 옷을 만듭니다. 이 시즐 위자는 가로줄입니다. 가로줄, 세로줄은 날줄이고요. 그래서 가로로 우리 지구본 보면 위도라고 하는 건 가로줄이고요. 그 다음 세로, 날실은 세로입니다.
위도 38도선에서 남북한을 나눴다라고 해서 우리가 38선이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시즈 이런 줄입니다. 가죽끈, 가로줄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 어긋날입니다. 시험시험 갈착은 제가 가다라고 했어요. 도망갑니다. 뛰어갑니다. 가죽 이자를 가지고 갑니다. 귀한 가죽 가지고 도망갑니다. 어긋난 행동 도둑질 했죠.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위법, 위약, 위반, 좋은 것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표현을 잘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보자. 옥이에요. 이런 거 들어가면 너무 쉬워요. 그냥 옥만 집어넣고 발음만 하면 되죠. 근데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임명자에 이렇게 옥을 좋아해요. 네, 옥 정말 많이 좋아해요. 위보, 진기한 보물을 뜻합니다.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돼요. 날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햇볕이겠죠. 그 햇볕이 밝다. 임명자에 떴습니다. 두 개 쓰면 어째 바짝바짝바짝 빛난다는 뜻이고요.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에요. 참고만 하십시오. 갈대 위자는 풀초를 집어넣어서 위석이라고 해서 갈대로 짠 돗자리들을 뜻하는데 가죽처럼 질긴 갈대에서 갈대 위입니다. 풀초에다가 가죽이 있어서 갈대 위, 이런 자도 있다. 자, 문인데요. 대궐에 가면 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고 옆으로 떡을 쏘는 조그만한 대궐 작은 문인데요. 가죽을 에워싸 지키듯이 대궐문으로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데 새끼, 우리들 그 궁궐에 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작은 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중이 현문에서 대문 옆에 살짝 하나 있는 것처럼. 네. 꺼릴 휘자 설명을 좀 할게요.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좀 설명을 할게요. 보통 이름은 자기가 이제 태어나서 이름을 받죠. 그것을 이름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생전 이름을 우리가 휘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보통 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라고 하는 거. 이 자는 성인식을 하고 받는 이름입니다. 누가 많이 불러주냐면 친구들이나 스승님이나 부모님이 그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또 호라는 게 있죠. 이 호는 자기가 짓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지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책 이름이라든지 뭔가를 좀 활용해서 호를 짓는데, 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추사 김정희는 호가 500개나 된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추사라고 많이 알지만 호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는 자기가 지을 수 있고요. 자는 성인식 되면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로 거의 성인식 이후에는 불려지게 됩니다. 보통 이름을 죽어서 부를 때는 휘라고 합니다.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갖는다고 하네요. 잠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펫을 휘자가 오늘 마지막 한자인데요. 휘 발음 정말 특이죠. 제가 인형 하나 뒀는데, 먼저 가죽으로 만든 무릎 덮개입니다. 이렇게 무릎 덮개까지 있는 무양이에요. 그래서 옷 중에서 하나고요. 조복. 이제 조정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나 제사할 때 입는 옷 할 때 가슴에서 늘려서 무릎까지 오는 이런 이런 것을 패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장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가죽으로. 그래서 패슬휘 이런 자도 있다는 거 1급 정비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발음 역할 좀 조심하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오늘 줄부 들어간 한자 쭉 정리할게요. 줄부 한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자 추가해서 한자가 좀 변할 건데요.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하시죠. 끝까지 함께 하시면 한자 많이 알게 되십니다. 꼭 제 책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책 278페이지에서 280쪽까지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함께 보셔도 유익하실 것 같고요. 없으신 분은 쭉 그냥 보셔도 재밌습니다. 시작하죠. 줄부자 한번 보시고 관청부, 썩을부, 부신부, 붙을부 이렇게 부 발음하는 거 한번 정리 한번 하십니다. 자, 분부할 부, 어루만질 부, 장부부, 견마부, 붕어부 어때요? 다 부자지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줄부자 시작할게요. 앞에다가 사람인 쓰시고 뒤에다가 마디천자 쓰셔서, 마디천은 손모양입니다. 우리의 손 한 마디인데 이 조금 한 마디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처럼 쓴다고 하니까 사람 손이라고 볼게요. 사람이 어떤 사람 손에다가 뭔가 물건을 전달해 준다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음은 계속 부가 될 겁니다. 발부하다, 부탁하다, 부착하다, 뭔가 주다라고 해석을 하고, 추가되는 부수 한번 보자. 지범은 집면보다 집이 큽니다. 관공서를 뜻할 때 많이 씁니다. 백성의 부탁을 들어주고 뭔가를 주는 곳을
관청이라고 합니다. 정부 할 때 제일 많이 쓰고요. 의정부. 부군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죽은 아비 부라는 뜻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쓸 때 생전에 관직을 쓰거든요. 그런데 죽은 아버지에 대한 남자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부군이라고 끝부분에 신이 하기 전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관청 부자에 죽은 아비 부라는 뜻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청부가 제일 많이 써요. 썩을 뿌는 위에 관청부 쓰시고 고기인데요. 관청에서 고기를 담당하고 고기 백성들 먹을 거리를 담당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식량 관리를 잘못해서 고기가 썩어버렸습니다. 그런 정부를 썩은 정부라고 하겠죠. 그래서 부패하다. 두부는 그렇게 썩었다는 표현보다 발효시켰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두부를 발효시킨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부식되다. 방부다. 근데 썩는 걸 막는 걸 방부제라고 하죠. 진부하다, 썩었고 옛날 것이다, 새롭지 못하다 이런 말 할 때 진부하다 할 때도 씁니다. 쓰는 단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알아두세요. 부신부자는 위에 대나무 죽이 죽간인데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때는 이 대나무에다가 글을 써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신표입니다. 대나무에 그림과 글씨를 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이라고 해석도 하고 나눠가는 신표의 물건이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목걸이 딱 나눠서 갖는 것처럼 그런 신표입니다. 부적할 때도 쓰고요. 부신, 신표할 때도 쓰고요. 그 하는 것을 또 부절이라고도 합니다. 부합하다, 부호다 해서 어떤 기호, 신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나무 나눠 갖는 거예요. 앞에다가 언덕부 붙입니다. 언덕에 의지하여 붙어 있다 라고 해서 붙을 붙자인데요. 부록이죠. 어떤 거 옆에 붙어 있는 거. 부속병원, 부근에 있다. 가까이 때 붙어 있다. 부가 세다. 기부하다, 첨부하다, 붙여서 먹어주는 거죠. 1대1 이렇게 1+1으로 주는 것처럼 해서 붙여주다. 입금입니다. 이제 주긴 주는데 입으로 줍니다. 입으로 주는 게 뭐죠? 명령이죠. 그래서 입으로 명령합니다. 분부하다인데요. 입구를 다 빼도 분부되는데 보통 입구 붙는 게 더 자세한 분부의 한자이기도 합니다. 입구가 있고 없고로 구분하는데 같지만 입구를 좀 붙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손수로 뭐합니까? 만져야죠. 어루만진다인데 부육이라고 해서 어루만져서 기르다 해서 아주 쓰담쓰담 해주면서 하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의 손길로 배 아픈 게 나사 부신 적 있으니까 진짜로 엄마 손 때문에 낫는다기보다는 아마 마음이 좀 안정되면서 혈압과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낫지 않았을까요? 스르르 잠을 자면서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는데 그게 엄마 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부육이라는 표현 어루만져서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많이 쓰담쓰담 해주고 따덕따덕 해주면 잘 크죠. 자, 장부부 갑니다. 앞에 있는 한자는 육다롤입니다. 다롤처럼 보이지만 다롤이 왼쪽이면 사람의 신체하고 관련된 한자입니다. 뒤에 있는 한자는 관청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를 각자 맡은 역할하고 있는 것을 장부라고 하는데 오장육부라고 하죠. 그래서 5개의 장기와 6개의 부, 장부인데요. 폐부라고 해서 허파를 또 폐부라고도 하고요. 육부를 조금 보시면 6개니까 대장, 소장, 위, 담, 방광, 상초를 육부라고 합니다. 네, 오장은 간, 신, 비폐, 신이죠. 견마부는요, 임금의 사위를 보통 여기서 부마도이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견마인데 사냥을 갈 때 옆에 사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들도 데리고 가고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 옆에 같이 말을 타는, 임금 맨 앞에 가고 이렇게 옆에다 두고 있는 사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마도이라고 하는데 임금의 사위를 또 표현하는 말입니다. 견마부 옆에 데리고 가는 거. 그 기업의 회장님들이 이런 거 보면 자기 후계자들 옆에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붕어부자 보시면 붕어 그림이에요. 낚시 가서 잡는 붕어. 제가 물고기였자 들어간 부스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한자에서 붕어를 쓰라는 건 없고요. 붕어를 쓰라고 하면 부어라고 써야 됩니다. 한자로는.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 부 발음을 그대로 주고 있는 붕어를 주다. 붕어 이렇게 몸보신 하라고 주죠. 저도 애기 낳고 좀 받아서 먹어봤는데요. 먹기가 좀 고약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줄부자 들어간 한자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